안녕하십니까? 옳은 방식으로 1등급으로 오르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과나무학원 김유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일 궁금하실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 키 188입니다. 네, 지금 195에서 2m까지도 보시는 분 계시는데 단상이 있어서 188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대부분 다 중3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고등 국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 어떻게 대비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들어가서 아이들보다 몇 발자국은 앞서 있게, 막 이렇게 앞서면 좋겠는데 몇 발자국이라도 앞설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단 15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가 칼럼 쓴 걸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제가 칼럼 쓴 거를 넣어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목공아? 그 카페에 제가 칼럼을 쓰고 질문 받고 하던 일들을 그냥 기말 끝나고 중간 끝나고 요티라는 아이디어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질문 받는다고 올렸는데 강퇴를 당해서 이제 못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들은 제가 그동안 추후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르대요. 예, 다르대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그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목동네 중학교 국어 평균 80.56점입니다. 고등학교 평균 74.38입니다. 요 근처 학교들로만 했어요. 다른 학교 안 하고 목동 학교들로만 했을 때 요 정도 평균 6.1점 하락합니다. 그러면 슬픈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것처럼 하면 6.1점은 기본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정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열심히 하면 근데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 1등급 95점, 96점, 91점 너무 많습니다. 가볼게요. 국어를 기준으로만 제가 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교과서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교과서랑 외부 지문을 섞어서 보는 학교가 있고요. 너무 슬프게도 교과서를 안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교과서를 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외부 지문만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6학교 가져왔는데요. 교과서 위주의 학교는 양정고와 진명여고는 교과서를 달달 암기하면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고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준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내냐면요. 한자 쓰라고 나와요. 춘향전에 나오는 그 높을 고자를 적으시오. 자, 근데 지금 몇 분 탄식을 하시는데 아마 자녀분한테 너 높을 고 써봐,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높을 고 이럴 겁니다. 못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 학교들이고요. 외부 지문이랑 섞여서 나오는 학교 목동고랑 신목고입니다. 이 학교들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부교재를 가지고 가거나 프린트를 주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위주의 학교는 명도계고 한가람고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학교가 명도계고인데 너무 슬퍼요. 막 2015년 작품이 시험 범위예요. 소설 전문. 그럼 전 집에서 혼자 막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예요. 계절은 어제와 같고 막 이런 거 제가 집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와요. 최근에 명도계고 올해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1번 문제 나왔어요. 와, 전 윤하가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싫어졌어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뜨거운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어떻게 보내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을까요? 고등국어 영역을 먼저 아셔야겠죠. 여기 이제 뭐 언니 오빠들이 있는, 자녀들의 언니 오빠들이 있는 본인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을 바탕으로 내신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요. 문학은 고전이랑 현대 있고요. 시, 산문, 시, 산문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딱 봐도 애들이 고전 어려워하죠.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둥별곡, 면왕정각, 청산별곡. 막 애들 이름만 들으면 막 애들은 벌벌벌 떱니다. 정철을 제일 싫어해요, 애들이. 그리고 독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내신에는 비중이 적어요. 그런데요, 그냥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가장 최근에 본 수능 기준으로 오답률 탑10에서 비문학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오답률 탑10 중에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세요. 3, 2, 1 7개입니다. 8개.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7개가 오답률 탑10에 들어있었어요. 수능까지 생각을 한다면 독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독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뒤에서 더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엄매랑 화작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화작은 말할 때 이 다음 애가 무슨 얘기할까? 이런 거, 아니면 얘가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엄매는 그냥 문법이 언어고요. 매체는 블로그, 뉴스 이런 거를 바탕으로 나오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독서를 중심으로 저는 아이들을 방학 때 가르칠 생각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을 저는 14주 동안 이 세 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건데요. 문학의 기초인 갈래, 그리고 개념어, 그리고 고전 어휘와 작품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아이들 개념어 굉장히 모릅니다. 똑같은 어휘인데 중학교 때 쓰던 어휘를 쓰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중학교 때는 순행적이라는 말만 씁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로 추보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추보적 나오면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다음 문법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문법 얘기만 하면 아이들은 일단 사색이 됩니다. 왜냐면 영어 문법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도 고맙죠. 뭐 제이스나 마이클 이런 친구들이 문법을 알려줬으니까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문법이랑 영어 문법은 완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관형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관형사가 있는데 영어에는 없습니다. 관형사가 다 형용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품사, 의문, 중세국어를 아이들에게 방학 14주 동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품사는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문, 중세 국어 하나 더 적을까요? 문법 요소도 하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 요소까지 아이들 1학년 때 무조건 시험법입니다. 무조건 시험법입니다. 하나 더 하면 한글 맞춤법도 아이들 무조건 시험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이번에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시험에 나올지 말지 하는 품사를 왜 가르쳐요? 이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법에 있어서는 ABCD 같은 거예요. 품사도 모르고 나머지를 얘기하게 되면, 특히 의문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된 소리가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관형사부터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하면 관형사 어미 미칩니다, 애들이 막.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을 가르치는 품사를 먼저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학 때 문법에 대한 기초를 다져놓으면요, 고3까지 편합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게 할 수 있어요. 내신 때 문법을 엄청 깊게 하기 때문에요, 그 문법을 제대로 해두면 수능 문법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시험 기간 때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요, 일부러 고3 수능 거 가져와서 풀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고3이라고 얘기 안 해주고 풀립니다. 그럼 막 풀어요. 그리고선 얘들아, 이거 고3 이번에 모의평가, 뭐 심지어 6월 이번에 모의평가 걸 냈는데, 그리고 애들이 막 되게 뿌듯해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한 6개월 지나서 복습을 안 하면 다시 다 까먹어요. 휘발되기 쉬우니까요. 하여튼 이 기초 체력을 제가 다지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는 첫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느낀 건데, 그 글을요 이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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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만 읽어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을 읽고요, 그 문장들이 이루는 문단을 읽고요, 문단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고 하는데, 엄마 나 이번에 국어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괜찮습니다. 1학년 좀 더 길게까지는 2학년 중간까지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왔는데 독서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공을 스트라이크에 먼저 던지는 게 저는 1학년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빨리 풀고 서로 4개 다 틀리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구력을 높입니다. 참고로 전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수업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총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휘, 문학문법, 독서, 능수능란, 해설,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능수능란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휘 애들 들어오면 10분 시험 보고요, 문학이랑 문법을 격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매주 들어가는 게 독서예요. 왜냐? 애들이 독서가 돼야 문학도 하고 독서도 해요. 학교에서 어려운 시험 문제는 다 뭐를 활용하냐면요, 첫 번째 외부 지문을 씁니다. 두 번째 어려운 어휘를 씁니다. 세 번째 보기 박스를 넣어버립니다. 애들이 이 지문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 갔는데 보기 박스에 뭐를 딱 나와서 이거를 적용하거나 이거를 추론하거나 이거에 맞게 계산을 해야 돼요. 애들은 보기를 못 읽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에 제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능수능란 해설이라고 하는데요, 능수능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풀 모의고사집입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45문제짜리 그 풀 모의고사를 풀어옵니다. OMR 카드를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그거를 읽어서 부모님들한테 성적표까지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그 링크로 보내드리는데 매주 숙제예요. 매주 숙제가 되고 아이들이 오면 저한테 OMR을 내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해설을 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많이 틀린 거, 그리고 등급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구성인데요, 교재 구성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국어의 섭리, 프리스 국어의 섭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능수능란이란 책이 있고요. 요긴한 어휘라는 책이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아셨을 겁니다. 제 이름이 김요섭입니다. 요긴한 어휘 그제서 온 거고요. 섭리가 요섭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 구름입니다. 그리고 능수능란은요 모의고사 집인데 이게 제가 지었거든요. 능수능란하게 수능을 푼다. 아우 좋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프리 국어의 섭리 간단하게 보시면요. 제가 아이들 이번에 하는 거는 고전 위주로 좀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현대 문학들도 확인하긴 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전을 통해 문학 개념어 및 문학 작품을 학습하고요. 문장의 구성이나 글의 구조를 확인해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제가 수업하는다고 생각해서 얘들아라고 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두 개는 독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의 구성이나 글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옳은 독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제가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능수능란 같은 경우에는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전 풀 모의고사 모음집입니다. 매주 채점 데이터를 발송해서 분석해서 보내드리고요. 영역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약점 분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서 성적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휘인데요. 어휘는 제가 고전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고전으로만 구성을 했는데요. 고전 어휘와 고사성어 어휘집인데 아이들 내신에서 고사성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르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학 동안 제가 아이들 익히게 할 거고요. 매주 테스트 보고요. 상춘곡, 송민곡, 삼인곡 등의 어휘에서 제가 엄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무조건 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작품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만든 자체 교재고요. 세 권 다 제 자체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교재 구성, 제가 내신 때 교재 구성인데 오늘은 사실 내신의 교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어떻게 하면 좋겠다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문법 자료 제가 자체 제작한 자료들, 그리고 손필기 자료들, 그리고 직보 자료는 제가 아이들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모의고사에 있는 선택지를 다 빼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옳게 바꿔서 아이들에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주는 이유는 시험 시작하면서 이걸 나눠주면 애들이 이것만 외웁니다. 열심히 공부를 교과서나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외우기 때문에 제가 직보 자료로 주는 것이고 이건 내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극적이죠? 미안해, 조금만 집착할게.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하시는 것이죠. 24시간 카카오톡 그리고 DM,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제가 아이들 질문 받습니다. 시간 보면 10시, 12시 59분 막 이렇게 보내고 있고 제가 그냥 편하게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능수능란 데이터를 발송해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능수능란 풀명 OMR 받아서 제가 채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 몇 점인지. 우리 아이들 다른 애들은 지금 이 빨간색이 학생이고 이 파란색이 평균인데 이 아이를 보면은 독서 쪽 인문 영역이 약하구나, 독서 쪽 사회 영역이 약하구나를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5개, 6개 쌓이면 우리 애는 독서를 못하네, 우리 애는 고전 문학을 못하네, 우리 애는 현대시를 못하네. 그럼 그거 위주로 조금 더 다지면 되겠죠. 다음 매주 월목 검사하기 어플 활용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금요일날 수업이라고 하면 월요일과 목요일날 아이들 숙제 검사해서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수업이면 애들이 목요일날 숙제 하루에 다 하거든요.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만들었어요. 월요일날 한 번 올리고 목요일날 한 번 올리고 요 쿠키 많이 받은 친구들은 제가 선물로 막 대학교 배지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감시 이벤트, 이 감동적이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조금 있는데 미안해요. 비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이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시간 제한 거는 거 있습니다. 제가 걸어요. 그리고 시험 내신 기간에요. 잔인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사진이 보일까 모르시겠는데 어떤 애가 주먹을 먹고 있어요. 애가 자기가 많이 썼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을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의 고백이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고전 어휘 100개 필사시킵니다. 겨울 동안. 그래서 100개 하면요. 무조건 치킨입니다. 네, 치킨을 그냥 무조건 보내줍니다. 제가 이렇게 51일 정도 걸어놓고요. 아이들 너 100개 써? 100개 쓰기만 해. 가져와. 그럼 치킨 바로 기프티콘 쏴줍니다. 설날 이럴 땐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비문학 제가 이게 원래 이렇게 한글로 조직이라고 썼는데 이거 너무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천박해서 조지라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들 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개씩 비문학 올리면 이것도 치킨입니다. 이거 여름에 주로 해요. 그래서 비문학 능력 올리는 거 하고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선생님 올리는 것 까먹고 12시에 지났는데 어떡하죠? 빌 받아서 4개를 풀어더라. 이 심정 아십니까? 40일 하고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선생님 제가 파자마 가서도 비문학 가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파자마 파티를 친구들이랑 7명이 모였다는데 얘는 비문학 챙겨가가지고 2개를 풀어서 이걸 올렸대요. 아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자, 그리고 제 수업 시간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 14주 프리 고등과정은 11월 오픈하는 건 금요일 6시로 제가 잡혀 있고요. 7주 프리 고등과정은 1월에 오픈합니다. 일요일 6시 30분 수업이고요. 양정고랑 명덕 외고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양정고 일요일 2시, 명덕 외고 9시 30분 이렇게 제가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서 혹시 제 과정이 마음에 드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저와 함께 하면 저 최선을 다해서 옳은 방법으로 1등급으로 오르는 국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학원 최장신 김유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